얘야, 여기서 뭐해?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제가 다가가자 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집은, 엄마는, 엄마 아빠가 저를 버렸어요. 그날 그렇게 계단에 버려져 있던 아이가 우리 부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이현주입니다. 올해 42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5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어느 봄날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자녀가 있으시다면 혹은 손주가 있으시다면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날은 4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울의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이었어요.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5층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빌라였죠. 남편 강민수와 결혼한 지 10년째였어요. 그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고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늘 그랬던 것처럼요. 여보,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서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계단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3층과 4층 사이 계단 참에 작은 아이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분홍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아이 주변에는 공책과 교과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숙제 노트였어요. 비에 젖어서 글씨가 번진 채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애야, 제가 다가가자 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집은, 엄마는, 엄마 아빠가, 서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5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데려가. 내가 왜 키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였어요. 나도 싫어. 재혼하면 걸림돌 될 거 아냐.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였죠. 저는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를 서로 떠넘기고 있네. 차라리 구청에 보내. 보육원 같은데. 그게 나아. 우리 둘 다 새 출발하는데 애가 무슨 소용이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는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어요. 부모가 자기를 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저는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으로 갈까?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집에? 응. 이모 집에서 밥 먹자. 배고프지? 서연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바닥에 널린 공책과 교과서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여보, 여보.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이게 무슨 윗집 서연이야. 씻기고 밥 먹여야 해.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서연이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얼굴을 미지근한 물로 닦아줬어요. 아이 손을 씻기면서 보니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언제 씻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이모, 교복이 좀.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복 카라를 보니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소매 끝도 마찬가지였고요. 괜찮아. 우리 이따가 바느질해서 고치자.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계란도 2개나 넣고 치즈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배고프지? 이거 먹어. 남편이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후루룩 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거의 숨도 안 쉬고 먹더군요. 천천히 먹어. 더 있어. 제가 말했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라면,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서연아, 이모한테 말해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아이는 빈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대요. 그건 이모도 알아.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 나 안 키운대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재혼할 건데 새 남편이 나 싫어한대요. 아빠는 혼자 살기도 바쁜데 나까지 키울 수 없대요. 서연이는 마치 수학 공식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8살짜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미 몇 달간 그 말을 들어왔던 거죠. 남편이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밤은 아저씨 집에서 자. 그리고 내일 어른들이랑 다시 이야기해 볼게. 알았지?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요. 왜? 저 사람들 몇 달째 싸우고 있어요. 나 어떻게 할지. 나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저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남편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원래 남편이 서재로 쓰던 방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깔아주고 베개를 가져다 줬습니다. 편히 자. 무서우면 이모 깨워도 돼. 이모. 응, 고맙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 일을 나도 알아. 큰일이야.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윗집 사람들한테 연락해 볼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내일 아침에 하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방에서는 서연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도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결혼 후 10년이 흘렀지만 저와 남편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처음 이혼은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차에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남편의 난임이었습니다. 정자 활동성이 현저히 얕습니다.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진료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혼해주겠다고 울먹이던 모습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 사는 것도 좋잖아.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빈 곳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이 옷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칠 때, 친구들이 자녀 자랑을 할 때, 명절에 조카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그런 우리 앞에 서연이가 나타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김 과장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504호 박성훈 씨. 댁 관련해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과장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제 박성훈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이혼 조정 중인데 딸 양육 문제를 구청에 떠넘기고 싶다고요. 네, 이미 부부가 다 집을 나갔어요. 어젯밤에요. 애만 남겨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아이를 임시 보호시설로 데려가야 해요. 보호시설이요? 네. 아동보호센터 거쳐서
그룹홈이나 보육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 남편이 탁자를 쾅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김 과장님과 저 모두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8살짜리를 보육원에 보낸다고요.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게 규정이에요. 부모가 양육 거부하면 규정이 중요해요. 아이가 중요해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곧 서연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자고 일어나서 얼굴이 부석부석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요. 서연아, 배고프지? 아저씨가 밥 해줄게. 남편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쌀을 씻어서 냄비에 넣고 흰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죽을 끓이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부는 10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남편은 아이 관련 뉴스만 나와도 채널을 돌렸어요. 친구 아이 돌잔치도 안 갔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 남편이 지금 처음 보는 아이를 위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김 과장님을 봤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요? 네. 입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부부가 서연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김 과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허가도 받아야 하고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기다리겠습니다. 남편이 죽을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김 과장님 앞에 놓고 서연이를 의자에 앉았어요.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남편이 죽을 떠서 후후 불어 식혀줬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입에 넣어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이를 먹이고 있었어요. 김 과장님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서류 준비해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과장님이 나간 뒤 우리는 서연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연이가 먹는 걸 지켜봤어요. 맛있어?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야. 괜찮겠어? 서연이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저와 남편을 번갈아 봤어요. 정말요? 응, 우리가 서연이 가족이 될 거야. 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럼 나 보육원 안 가요? 안 가. 여기가 서연이 집이야. 서연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향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안심하고 우는 거였을 겁니다. 남편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둘을 안았고요.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야 했어요. 서연이 보호자십니까? 네. 앞으로 제가 서연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서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했어요.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점심도 거의 안 먹고 선생님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원래 착한 아이거든요. 학교를 나와서 서연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4월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서연아, 학원 다니고 싶은 거 있어? 학원이요? 응, 피아노든 미술이든 영어든.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냥 이모랑 같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이 친부모를 만났어요. 입양 동의서를 받아야 했거든요. 동주민센터 상담실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박성훈 씨와 어머니 최유진 씨가 왔어요.
둘 다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입양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김 과장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성훈 씨가 서류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양육비를 주셔야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양육비요? 당연하죠. 우리가 여태까지 키운 거 있잖아요. 8년이에요. 8년. 그 돈이 얼만데요. 제 옆에서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네가 키운다며? 그럼 우리한테 보상을 해야지. 최유진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애 키우는 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분유값, 기저귀값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난하십니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아이 우리가 키워준다는데 돈을 달라고요? 버린 게 아니라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박성훈 씨가 팔짱을 꼈습니다. 어쨌든 우리 딸이잖아요. 데려가려면 3천만 원 주세요. 3천만 원. 네. 그게 우리가 8년간 쓴 양육비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상품처럼 취급하고 있었어요. 당신들 정신이 있습니까? 자식을 돈으로. 당신네는 아이도 못 낳잖아요. 박성훈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문 다 들었어요. 남편분이 문제 있어서 애 못 낳는다며. 그러니까 우리 딸이라도 데려가려는 거잖아. 그럼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데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를 듣고 들어온 거였죠. 아저씨, 서연이가 남편에게 달려왔습니다. 남편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집에 가요. 제발. 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서연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았어. 가자. 잠깐요. 돈 문제 해결 안 하고 어딜. 남편이 박성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보, 제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신 오늘 당장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거야 뭐. 김 과장님, 서류 준비해 주세요. 지금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남편은 서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나갔어요. 저는 얼떨떨한 채로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을 붙잡았어요. 여보, 3천만 원을 어떻게? 적금 깨면 돼.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남편이 서연이를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난 10년 동안 아빠가 되고 싶었어. 이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아. 남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 사람들한테 다시는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아.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응? 아빠. 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남편이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아빠.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꼭 껴안았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빠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날 우리는 서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짐을 윗집에서 가져왔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인형 하나, 그리고 공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이게 다야? 네, 이게 제 거 전부예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내일 옷 사러 가자. 예쁜 거 많이 사줄게.
정말요? 응. 신발도 사고, 가방도 사고. 서연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마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서연이 방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서재를 아이 방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책장을 치우고 작은 책상을 들여놨습니다. 분홍색 커튼도 달았고요. 와, 이게 다 내 방이에요? 응, 서연이 방이야. 서연이가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책상도 만져보고, 침대에도 앉아보고, 이모, 고맙습니다. 아이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야.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돼. 그날 밤 서연이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저는 자는 아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은 얼굴, 가느다란 속눈썹, 살짝 벌어진 입술. 이 아이를 지켜줘야지. 평생.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입양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친부모의 동의서, 우리 부부의 신원 확인서, 소득증명서, 건강검진서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원 직원이 말했어요. 그 사이에 상담도 받으셔야 하고, 가정 방문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주 1회 입양 부모 교육도 받았어요. 아동 심리 전문가와 상담도 했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서연이 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강민수 씨? 나 박성훈이에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동의서에 서명하셨잖아요. 그게 말이죠. 생각해보니 3천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네. 애 키우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5천만 원으로 하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미 계약이 끝났잖아요. 계약. 아직 법원 판결 안 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번복할 수 있어요. 당신이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2천만 원 더 주시든지 아니면 애 돌려받으시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상황을 설명하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돈이라니. 어떡하지? 2천만 원을 어디서? 일단 집에 와. 같이 생각해보자.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대출 받을까? 이미 집 대출이 있잖아. 그럼 차를 팔까? 차 팔아봤자 1천만 원도 안 될 거야. 우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나왔어요. 아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서연이는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이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아니야, 서연아, 괜찮아요. 나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아빠, 엄마 편할 거예요. 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서연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는 우리 딸이야.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연아, 엄마 아빠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서연이는 숙제나 열심히 해. 알았지? 네. 서연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내가 뭐든 할게. 다음 날 남편은 회사 동료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친한 선배 2명이 각각 500만 원씩 빌려줬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친정에서 1천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사위, 좋은 일 하는 거야. 우리도 돕고 싶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미안해할 것 없어. 그 아이 잘 키워. 우리 손주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2천만 원을 모았어요. 3일째 되는 날, 박성훈 씨를 만났습니다. 돈 준비하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박성훈 씨가 돈을 세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린 남남이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죠, 뭐. 그는 돈을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식을 돈으로 팔 수 있을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었어요. 더 이상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다 해결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연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5천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5억을 줘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2달 후, 드디어 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양 허가 판결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서연이를 데리고 법원에 갔어요. 판사님 앞에서 입양 확정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강씨 성을 쓰게 됩니다. 강서연,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법원을 나오는데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강씨야? 응, 넌 이제 강서연이야. 와, 내 이름이 바뀌었어. 아이가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외식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돈가스 집에 갔어요. 서연아, 뭐 먹고 싶어? 치즈 돈가스요. 그래, 시키자. 콜라도 마시고. 와, 우리 가족은 그렇게 첫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서연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왜 그래? 아빠, 엄마. 응, 고맙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요. 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바보,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맙지. 남편이 서연이를 안아들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약속할게. 평생 우리 딸로 사랑할게. 나도 평생 엄마 딸할 거예요. 우리 가족, 이렇게 완성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나 학교에서 뭐라고 말해야 해요? 뭐가? 친구들이 엄마 아빠 바뀐 거 물어보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진짜 가족이 생겼다고 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이 생겼다고. 응, 그렇게 할게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 눈물 범벅 얼굴이 아니었어요. 환하게 웃는 우리 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5천만 원. 갚는데 시간 좀 걸릴 텐데. 괜찮아. 천천히 갚으면 돼. 중요한 건 서연이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아빠 되게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엄마 되게 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이 방에서는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첫 번째 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입양이 확정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아이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연이 도시락을 쌌어요. 평범한 김밥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햄, 계란, 시금치, 당근을 넣고 김으로 말았죠. 와, 엄마가 만든 거예요? 응, 맛있게 먹어. 학교에서 자랑할 거예요. 서연이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학교로 갔어요. 그날 저녁,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김밥 너무 맛있대요. 내일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 내일은 뭐 해줄까? 주먹밥이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주먹밥, 김밥, 샌드위치, 유부초밥, 레시피를 검색하고 요리 카페에 가입해서 공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제법 실력이 늘었어요. 곰 모양 주먹밥, 토끼 모양 샌드위치, 꽃 모양 김밥까지 만들 수 있게 됐죠. 엄마, 우리 반 애들이 엄마 도시락 보러 몰려와요. 그래? 부끄럽지 않아? 아니요. 자랑스러워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20년 넘게 피우던 담배를 끊었어요. 여보, 진짜 끊을 수 있어? 당연하지. 서연이 때문에라도 끊어야지. 남편은 금연 패치를 붙이고 금연검을 씹으며 버텼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저녁에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보며 심호흡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죠. 아빠, 괜찮아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빠 괜찮아. 우리 서연이 걱정하지 마. 서연이가 있으니까 할 수 있어. 3개월쯤 지나자 남편은 완전히 금연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서연이 학원비로 쓸 거야. 여보,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거지. 서연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조용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앉아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죠. 담임 최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님, 서연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은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잘 돌봐주셔서 그래요. 아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서연이가 행복해하고 있구나. 학기가 끝날 때쯤 서연이가 상장을 받아왔어요. 엄마, 아빠, 나 상 받았어요. 뭐? 무슨 상? 수학경시대회 장려상이요. 서연이는 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학교장 직인이 찍힌 상장이었어요. 우와, 우리 딸 대단한데. 남편이 서연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장하다. 장해. 아빠가 매일 수학 문제 풀어줘서 그래요. 남편은 매일 밤 서연이 숙제를 봐줬어요. IT 회사 다니느라 밤 10시에 퇴근하는데도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서연이 방에 들어갔죠. 오늘 숙제 뭐야? 수학이랑 국어요. 그래. 아빠랑 같이 하자. 두 사람이 책상에 나란히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10년 동안 갖지 못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상장을 시작으로 서연이는 계속 상을 받아왔습니다. 3학년 때는 독서왕, 4학년 때는 모범 어린이상, 5학년 때는 과학경시대회 은상까지. 우리는 서연이 방벽에 상장을 하나씩 붙였어요. 책상 위 코르크판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 딸 천재 아니야. 아빠, 천재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재능이지. 서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동네 사진관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나왔을 때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남편과 제가 양쪽에서 서연이를 안고 있는 모습. 3만 원입니다. 네, 여기요. 우리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었어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손을 씻고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숙제도 혼자서 다 하고 설거지도 도와줬어요. 엄마, 내가 할게요. 괜찮아, 서연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나도 가족이니까 해야죠. 8살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버려지는 게 무서웠으면 이렇게까지 착하려고 애쓸까. 서연아, 설거지 안 해도 돼. 엄마가 서연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알아요. 그럼 편하게 있어. 숙제하고, 놀고, 그냥 어린이처럼 지내. 응, 알겠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게 아이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 주말이면 우리는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강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죠. 와, 저기 페달보트 탈 수 있어요? 응, 타자, 타. 우리 가족은 페달보트를 타고 한강을 누볐어요. 서연이가 웃으면서 물장구를 치고 남편이 사진을 찍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명절이 되면 우리는 시댁에 갔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조금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입양한 애를 데려왔네. 어머니, 서연이에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할머니. 서연이가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들어와. 식사 시간. 시어머니가 서연이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 얹어주셨어요. 많이 먹어. 살이 너무 없구나. 감사합니다. 할머니, 기특하네. 말도 참 잘하고. 명절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 고생이 많겠다.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딸이에요. 그래도, 아무튼 잘해라. 내가 용돈 좀 줄게. 애 키우는 데 보태 쓰고. 시어머니는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나중에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여름, 우리는 제주도 가족여행을 계획했어요. 서연아, 우리 제주도 갈 거야. 정말요? 비행기 타요? 응, 비행기 타고. 와, 나 비행기 처음이에요. 우리는 1년 동안 여행 비용을 모았습니다. 저도 야근을 더했고 남편도 주말 알바를 했어요. 서연이는 용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저금통에 모았죠. 이거 여행 갈 때 쓰세요. 서연이가 저금통을 깼을 때 동전이 쏟아졌어요. 세어보니 8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서연이 용돈인데. 괜찮아요. 우리 가족 여행이잖아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낸 3박 4일은 정말 꿈 같았어요.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흑돼지도 먹고. 엄마, 나 너무 행복해요. 그래, 엄마도 행복해. 우리 매년 여행 올까요? 응, 매년 오자. 호텔방에서 셋이 나란히 누워 TV를 보던 밤.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정말 행운이에요. 왜? 엄마 아빠를 만났으니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우리가 행운이지. 서연이를 만나서. 시간은 흘러 서연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14세였어요. 중학교 입학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교복을 맞추러 갔어요. 이거 어때? 예뻐요, 거. 서연이는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요. 그런데 조금 무서워요. 왜? 공부 어렵다고 하던데. 괜찮아. 아빠가 다 가르쳐 줄게. 남편이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중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나 봐요. 서연이가 가끔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영어 너무 어려워요. 그럼 학원 다닐까? 학원요? 응, 영어 학원.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돈 많이 들잖아요. 서연아,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필요하면 다 해줄 수 있어. 진짜요? 진짜. 우리 딸 공부하고 싶으면 당연히 시켜줘야지. 우리는 서연이를 영어학원에 등록했어요.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부담이 됐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서연이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원 숙제도 빠뜨리지 않고 복습도 꼬박꼬박 했어요. 오늘 단어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이번 달 우수 학생이래요. 서연이 얼굴이 환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서연이 부모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연이 정말 모범 학생이에요. 성적도 좋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감사합니다. 특히 작문 실력이 뛰어나요. 지난번 100일장에서 장원했거든요. 정말요? 네. 제목이 우리 가족이었어요.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서연이 장문을 보여줬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에게 가족이란 어렸을 때 나는 혼자였다. 엄마도 아빠도 나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계단에 앉아서 울었다. 그때 한 분이 다가왔다.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아줬다. 그분이 내 엄마가 됐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남편 눈도 빨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났나 봐요. 아이가 행복해 보여요. 선생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서연이 행복해 보이잖아. 그래, 다행이야.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서연이는 조금씩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가끔 짜증을 내기도 하고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서연아, 저녁 먹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게요.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사춘기인가 봐. 그러게, 요즘 좀 예민하더라.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착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중2 가을, 서연이가 학교에서 또 상을 받아왔어요. 엄마, 나 전교 3등 했어요. 뭐? 전교 3등? 응, 중간고사에서요. 대박, 우리 딸 천재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매일 공부 봐줘서.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날 저녁 우리는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작은 파티였죠. 서연아, 고등학교는 어디 가고 싶어? 저 외고 가고 싶어요. 외고? 응,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 멋진데. 남편이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외고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 응,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연이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매일 아침 서연이를 깨우고 아침밥을 먹고 학교 보내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매일 느꼈어요. 중학교 3학년 봄, 서연이가 14세에서 1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응, 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TV를 끄고 서연이를 봤습니다.
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갑자기 왜 그래? 오늘 친구가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 아니라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 진짜 부모님 맞다고 했어요.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진짜 가족이라고.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다른 부모는 상상도 안 돼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남편도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도 서연이가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중3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강서연 어머니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저 최유진이에요. 서연이 친엄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 최유진이에요. 서연이 친엄마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좀 보고 싶어서요. 6년 만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한 번만 만날 수 없을까요? 최유진 씨. 6년 전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당신은 서연이를 버렸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이미 입양이 확정됐고 서연이는 우리 딸입니다. 알아요.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저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최유진한테서 전화 왔어. 서연이 보고 싶대.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6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애 보고 싶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무슨 속셈이지? 모르겠어. 그냥 목소리가 뭔가 절박했어.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만나줘야 하나, 무시해야 하나. 일단 무시하자. 서연이한테 혼란만 줄 거야. 그래, 그러자. 하지만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 최유진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최유진이에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6년 만에 보는 최유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유진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왜죠? 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최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혼했던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혼자 남았어요. 최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연이뿐이에요. 다시 엄마 노릇하고 싶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서연이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도 엄마예요. 친엄마라고요. 친엄마. 친엄마가 자식을 돈 받고 팔아요? 최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서연이를 키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딸이에요.
6년 동안 우리가 키웠어요. 법적으로 친권은 제가 포기했지만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친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서연이 한 번만. 나가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최유진은 일어나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떡해. 모르겠어. 일단 변호사 만나봐야겠어. 그때 서연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누가 왔어요? 서연이가 복도로 나왔어요. 아무도 아니야. 보험 권유하러 온 사람. 아, 그렇구나. 서연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변호사가 물었어요. 남편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권 회복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정말요? 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허가할 수 있어요. 그럼 서연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 의사예요. 아이 의사요? 네. 서연이가 15세면 법정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나이예요. 누구와 살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친모 측에서 제대로 준비하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서연이한테 말해야 할까? 뭐라고? 친엄마가 나타났다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서연이 혼란스러워할 거야. 그래, 일단 기다려보자. 하지만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유진 씨가 친권 회복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서연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내 친엄마가 나타났어.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엄마요? 응, 너를 다시 데려가고 싶대.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나 가기 싫어요. 알아, 서연아, 가지 않아도 돼. 정말요? 응, 우리가 지켜줄게. 서연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서연이는 방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저는 문 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우리 서연이 절대 못 보낸다. 당연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럼 오늘 쉴래? 응. 서연이는 하루 종일 방에 있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곁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남편이 일찍 퇴근했어요. 서연아, 아빠 왔어.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아빠, 응, 우리 딸. 남편이 서연이를 안았어요. 서연아, 아빠가 약속할게.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만약에 내가 가야 하면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법원에서 그러라고 하면 남편이 서연이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연아,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우리랑 살고 싶다고 하면 법원도 그렇게 결정할 거야. 정말요?
응, 넌 15살이야.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해. 서연이가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연이와 함께 가정법원에 갔어요. 법정에 들어갔을 때 저쪽에 최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친권 회복 청구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유진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청구인 최유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권을 포기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재혼했던 남편이 사망하여 홀로 남게 됐고 이제 친딸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청구인, 직접 말씀해 보세요. 최유진이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는 6년 전 어쩔 수 없이 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매일 후회했어요. 이제 딸을 다시 키우고 싶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친엄마라고요. 우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청구인은 친권을 금전과 교환했습니다. 5천만 원을 받고 아이를 포기했어요. 그건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판 겁니다. 최유진 얼굴이 빨개졌어요. 판사님이 서연이를 봤습니다. 아동 박서연, 앞으로 나오세요. 서연이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내가 서연이구나. 네, 무섭지? 괜찮아. 편하게 말해도 돼. 네, 서연아, 친엄마를 기억하니?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그렇구나. 그럼 지금 엄마 아빠는 어때? 좋아요. 뭐가 좋은데? 매일 밥 해주시고, 숙제 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엄마랑 살고 싶진 않아. 아니요, 왜? 저는 지금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예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다음 심리 때 다시 보자. 첫 번째 심리가 끝났어요. 밖으로 나오는데 최유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제 뒤로 숨었어요. 서연아, 엄마야, 날 봐봐. 가세요. 제가 최유진을 막아섰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이 힘들어해요. 최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안 가도 되는 거죠? 응, 안 가도 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하지만 소송은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심리, 세 번째 심리. 6개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서연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잘 안 어울렸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애들이 물어봐요. 법정 가는 거 맞냐고. 친엄마한테 돌아가는 거 맞냐고. 선생님도 이상하게 봐요.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언제요? 고지야. 조금만 더. 하지만 소송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마침내 최종 심리날이 왔습니다. 그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오늘은 최종 변론과 아동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최유진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혈육의 정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친엄마와 함께 사는 게 아이에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양부모는 6년간 헌신적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판사님이 서연이를 불렀어요. 강서연, 앞으로 나오세요.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서연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넌 누구랑 살고 싶니? 서연이가 우리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판사님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의 엄마 아빠랑 살고 싶어요.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네. 서연이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는 8살 때 계단에 버려졌어요. 친엄마, 친아빠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지금의 엄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먹여줬어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매일 밤 수학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가르쳐 줬어요. 엄마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예쁜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엄마가 학교까지 우산을 갖다 주셨어요. 야근하고 피곤해도 저를 보러 오셨어요.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1년 동안 동전을 모아서 제주도에 갔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저는 상을 받으면 엄마 아빠한테 제일 먼저 보여줘요. 그러면 두 분이 정말 좋아하세요. 아플 때도 슬플 때도 무서울 때도 항상 옆에 있어 주셨어요. 서연이가 우리를 봤어요. 저한테 엄마 아빠는 한 분밖에 없어요. 저를 계단에서 구해주신 저 분들이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판사님도 눈시울이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잘 들었어. 재판장님. 서연이가 다시 말했어요. 네. 제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평생 이분들 딸로 살 거예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을 때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잘했어요? 응, 정말 잘했어. 우리 딸 최고야. 2주 후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앉았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청구인 최유진의 친권 회복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서연이와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아동 박서연의 양육권은 양부모 강민수, 이현주에게 계속 귀속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의사가 명확하고 양부모가 6년간 헌신적으로 양육했으며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판사님이 우리를 봤어요. 강서연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남편도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최유진이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최유진을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저는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있어서요. 최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최유진을 남겨두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최유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21살.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생명공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해요. 엄마, 나 아빠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그래, 우리 딸 멋지다.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지냅니다. 어제는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빠, 혈압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빠 혈압약 매일 저녁 7시잖아요. 지금 6시 40분이에요. 아, 들켰네. 아빠, 서연이가 웃었어요. 남편도 웃었고요. 작년에 친아버지 박성훈 씨가 아팠대요. 간경화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낯선 사람이 입원비를 대신 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냈대요? 모른대. 이름도 안 남기고 갔대. 나중에 알고 보니 서연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해줬다고. 그래도 아빠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서연아, 엄마 괜찮아요. 저 그 사람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우리 딸 마음이 참 넓구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며칠 전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뭐? 정말? 응. 과 선배인데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 데려와? 아빠 보여줘야지. 근데 그 오빠가 우리 가족 이야기가 궁금하대요. 그래? 뭐라고 할 거야? 진짜 이야기 해줄 거예요. 계단에서 울던 나를 구해준 엄마 아빠 이야기요. 그날 밤 남편이 베란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우리 딸 시집 보낼 생각하니까. 아직 멀었어. 그래도 벌써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했지? 응.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오늘 아침 저는 서연이 방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일기였습니다. 2015년 5월 12일 맑음. 오늘 학부모 상담 날이었다. 친구 지혜가 나한테 그랬다. 너는 엄마 아빠 2번 바꿨잖아. 부모 둘에 새부모 둘이네. 기분이 좀 나빴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옆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서연이. 저는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베란다에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처음 만났던 날도 이렇게 봄이었어요. 계단에 주저앉아 울던 작은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저는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42살에 엄마가 됐어요. 남편은 45살에 아빠가 됐고요. 10년 동안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우연히 계단에서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서연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나중에 결혼하면 애 낳고 싶어. 그래? 몇 명? 3명요. 그리고 입양도 하고 싶어요. 입양? 응. 엄마처럼 계단에서 우는 아이 있으면 구해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 정말 멋지다. 엄마가 보여줬잖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든 아이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 번이 그 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입양까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여러 이유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따뜻함이에요.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그리고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사랑으로 키우면 그 아이는 여러분의 진짜 자녀가 됩니다. 저희가 그랬으니까요. 서연이는 이제 제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 딸이에요. 제 심장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서연이 없는 인생 상상이 안 돼. 나도 서연이가 우리 인생 전부야. 우리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만약 그날 저녁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지 않았다면, 만약 계단에서 우는 서연이를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입양을 포기하고 보육원에 보냈다면, 그랬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전히 공허하고 외로운 부부로 살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에게 행복을 줬어요. 웃음을 줬고, 삶의 의미를 줬고, 사랑을 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됐어요. 집에 돌아가는 이유가 됐고요.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서연이가 있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더 인내심 있는 사람, 더 따뜻한 사람,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키운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래요. 서연이가 저희를 부모로 만들어줬습니다. 작년 어버이날에 서연이가 편지를 줬어요. 엄마, 아빠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엄마, 아빠 딸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평생 함께 할게요. 사랑해요. 저와 남편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이가 울고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계단에 주저앉아 울던 8살 서연이. 그 아이는 이제 21살이 됐습니다. 꿈을 가진 멋진 청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이게 저희 이야기입니다. 계단에 버려진 아이, 우리 부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사랑하면 가족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